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5월달 글로벌 증시를 보면 양봉의 괴수가 굉장히 많은 시장의 흐름이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타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전부 다 신고가를 쓰고 있고, 대만 증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딱 현대차,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굵직굵직한 몇몇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참 이게 들쭉날쭉하고 지수적으로도 상당히 음봉이 많은 그런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참 차별화가 왜 이렇게 심하게 국내 증시만 나오나 하는 생각이 많은 5월 달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시장을 최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매매하는 것도 굉장히 저가 아니면 잘 안 들어가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극과 극인 모습을 보여주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거래 대금이 막 터지는 종목군들이 그나마도 시장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군들을 단타 눌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또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갔다가 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또 가고요.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던 LS 에코 에너지는 뭐가 급했는지 3일 연속 좀 올려치는 거 보면, 최근에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한 수급 분석을 다시 하면서,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그 종목에 상한가 들어갈 때 처음 물려버렸으니 하나의 창구에서 한 2, 300억 정도 물려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LS 에코에너지를 쭉 끄집어 당겼지 않았을까라는, 좀 시간이 지난 해석이지만, 그런 해석이 오늘 조금 개인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변동성도 크고요. 또한 뭔가의 이 상승의 트리거를 사실 잡아줄 수 있는 내용들이 어찌 보면 글로벌적으로는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미국만 놓고 보면 이 AI로 촉발된 이슈가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 GPU가 들어가면서 그 GPU를 패키징하는 TSMC와 더불어 이제 SK 하이닉스, HBM 할 거 없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와 엮여가지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그 대망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일단 이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이제 시장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또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의 위치가 또 내일의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공개가 되면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이후의 시장을 어떠한 시나리오로, 어떠한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하고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같이 시장 들쭉날쭉한 흐름 속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심하면서 시장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안에서.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하고 있고, 싸게 잡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력에서 전선, 전력에서 전선, 그리고 전선에서 에너지원, 엄청 빠른 순환매 장세 속에 시나리오를 아무래도 더욱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는 증시의 흐름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다음 이벤트는 뭘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AI의 방향은 계속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해외 증시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오늘 밤에 엔비디아 호실적 나올 것 같은데, 급등해버리면 더더욱 더 미친 양극화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국내 증시는 코스닥 사실상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아침에 2차전지 종목군들 시가 갭 뜨고, 알테오젠의 이
머크의 키투라다 SC 자체 임상 실패를 공개하면서 뭐 당연히 알테오젠의 호재죠. 그로 인해서 5%가 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갭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중에 이 선물이 마이너스 4천억까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 플러스 2천억까지 샀으니까 6천억을 샀고 장 막판에 2천억을 다시 내다 팔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가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못 가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재로서는 현대차만이 유일하게 강세 종목을 띄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에서 이제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는데요, 힘의 응축이 된 상태에서 오늘 뭐 수소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유럽과 미국 2500cc 이상급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할 계획이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아마 급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적과 뭐 호재 그런 이슈들이 많고, 또 8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약 10조 규모의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낼 것이다 라는 설이 지금 증권사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8월 달이고요. 이 이벤트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관점으로 좀 현대차를 다시 일정에 추가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질이 나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와, 예를 들면 이때 밸류 판다 해가지고 코스닥 박살을 내놓고 제약바이오 히메오에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 이후로 시장을 보시면은 올라갈 때 이 양봉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5월달 보면 거의 양봉이 없죠,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나 지지부지한 시장 속에서 이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런 종목군들은 또 쏠려서 정신없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거를 스윙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전부 다 단기 매매 대응으로만 대응이 되는 거고,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스윙 투자 전략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우지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예를 들면은 그로 인해서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 구간인 것 같고, 지수가 근데 사실상 깨져도 사실 뭐 지금 지수 추종으로 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뭐 지수와 별관해서 별개로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시장만 놓고 보면요, 화장품 섹터 실적으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전력 실적으로 움직였죠. 전선 실적으로 움직였죠. 일단은 세 개 축은 실적으로 움직인 회사들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 조선도 실적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조선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뭐 시간이 되면은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관점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장전에 뭐 이런 글을 어떤 거를 올리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미국 증시 뭐 분석하고 장 중간에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카페에. 그래서 이거는 장 전에 하는 내용들이다,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은 전일도 소폭이지만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뭐 빅테크 몇 개 기업이 그냥 상승하면서 지수만 올려놨다라고 보여지고, 전일의 경우 사실상 딱 2개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는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최근 이슈가 신선한 재료가 없습니다, 시장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계속 AI로 인한 전력 수요, AI의 투자, 뭐 AI 이슈, 이것만 시장에 존재하지 뭐 다른 이슈가 뭐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지 않은 이슈 속에서 블룸에너지의 이슈가 어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많이 띄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블룸에너지가 냉장고 크기의 고체 연료 전지로 천연가스를 통해 수소로 전환한 고체 연료 전지, 이 기업이 기대된다는 시장에 코멘트가 있었다. 앞으로 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요. 이래 인해서 블룸에너지가 18%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보면 아침에 이제
뭐 해외 차트를 보면 여기서 떡하니 올라왔죠. 그리고 퍼스솔라 인상 깊게 좀 올라왔던 이 두 개 기업, 그 다음에 테슬라는 근데 올라도 항상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시가 갭 상승 이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딱 이 종목 하나만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드라겐 밀러가 투자했다라는 구리 종목 떨어지고, 구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구리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보면 뭐 얼추 시장이 예측은 됐겠죠. 얼추 이런 쪽에 수급이 있을 수도 있겠네 정도. 시장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 이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오랜만에 간만에 아주 수소 섹터가 매우 뜨겁게 오늘 움직였던 부분에서 유럽의 수소 관련 법 개정등까지 나오면서 일제히 수소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후에 차트를 보고 한번 보겠지만 바닥에서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장은 SK 이터닉스가 대장, 한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두산 퓨어셀 이렇게 순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하루 이틀 정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 유틸리티 태양광으로 3년 뒤 영업이익 400% 급증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태양광 쪽이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딱 오늘의 시장을 놓고 보면 이게 메인이었던 거고, 여기에 조금 더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 오늘 종가까지 일단은 베팅을 계속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인들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의 폭등을 예상한 것인지 종가까지 이쪽에 그냥 베팅을 하면서 마감이 됐다. 수급으로는 아주 나이스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도 실적 미스가 딱 한 번 있었던 기업인데 항상 보수적 가이던스 이후 10% 내외 더 찍어내는 기업이라 천비디아 이후 어떻게 될런지 고민인데요. 이제 그건 내일 아침에 돼서야 알겠죠. 이건 제가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 시장은 지속되는 빅테크의 AI 투자 열기가 지속되는 과정 속 데이터 센터 증가에 시장이 모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엔비디아 칩 구매, TSMC 패키징, SK하이닉스 HBM 납품, 한미반도체 TC 본더, 데이터 센터 전력 이슈, 냉각 시스템 지속 필요, 수많은 관련 회사들 줄곧 신고가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솔루션 기업 및 전력 공급 기업들 계속 신고가만 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압기 발주 증가에 국내 변압기 종목군들도 폭등 랠리를 보였죠. 여기에 전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니까 이 중장대 전선 종목군들까지 적게는 많게는 250%, 적게는 가장 무거운 시총 큰 애가 120% 올랐으니까 단기에 뭐 말 다 했죠. 여기에 더해서 전력 부족의 천연가스 변환, 에너지원까지 지금까지의 현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연결고지를 가지고 끝없이 연결지어 달리고 있는데 계속 상승만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제 머릿속에는 있다. 왜 계속 상승만 하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빠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단타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연쇄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냐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끝없이 연결지어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동시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생각은 여기까지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존은 아무도 투자가 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한 번쯤 폭락할 거고, 그전에는 조정이다 생각하면서 보는 게 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정 시 계속 이러한 종목군들은 실적과 수주가 이어진다면 계속 달릴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일단 오늘 오후에 현대차가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월봉 최고가는 29만 7천원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가 27만 7천원, 돌파가 27만원이니까 27만원 선에서부터 제가 보니까 돈이 막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7만원대 라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SOFC 고체 연료 전지를 뜻하는 거고, 천연가스 활용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각입니다. 블룸에너지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 이쪽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일단 SK 에코플랜트가 합작을 해서 18%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널뛰기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뉴스케어리 뭐 막 올라갈 때 막 18
막 100%, 150%막 올라왔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장주가 계속 대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만 좀 종목은 보면 되겠다 싶고요. 원전 쪽이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섹터였는데 사실 매매는 못했습니다. 주말에 저희도 회원님들한테도 방송이 제 11차 정기봉 발표를 앞두고 있다. 6월 초에 SMR 초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1차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28일 UAE 대통령 방안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올려치네요. 그렇게 되면 단기에 좀 많이 오르게 되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반도체는 정말 뭐 그냥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만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추후에 이제 SSD 정도나 혹은 ESS의 서진 시스템 정도만 좀 체크해 놓고 봐볼 것 같네요. 유리기판 종목군들 조정을 좀 많이 양호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SKC에서 먼저 나오죠. 뭐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패널 라인 진행을 한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시 지금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갖고 저는 지켜볼 예정이고, 제약바이오 뭐 지랄 같습니다. 막말로 정말 지랄 같아요. HLB 뭐 이 한가 두 방 맞고 31일 날뭐 항서제약 CRL 수령해서 본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 좀 있는 거 근데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박셀바이오 본동성을 봤다면 지금의 시장 흐름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미쳐 날뛰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뭐 박셀바이오 저 보고 있다가 운 좋게 뭐 여기서 큰 수익이 좀 생각지도 않게 좀 났고, 뭐 아스코 초록 공개 일정을 앞두고 뭐 오후장에 뭐 투매도 나오고 막 종목군들 막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펜은 까봐야 된다. 왜? 오른 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유한양행 뭐가 이렇게 급해서 또 찍어 눌렀는지 모르겠고 저는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 유지하고 봅니다. 오늘도 사실 떨어졌을 때 뭐 VI 뭐 근처에서 좀 사가지고 뭐 일부 팔고 일부는 가지고 가는데 이제 본 물량 따로 있고 이건 단타 물량이라 오늘 밑에서 좀 잡았고요. 전력 전선 구리 가격이 다시 사불대로 내려오면서 변동성 확대가 될 듯 합니다. 많이 빠지면 봐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LS 대한전선 등등 대원전선 뭐 시간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건 대원전선 우우 상한가 만들어 놓고 올라간 부분이라 큰 의미 없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많이 빠지면 계속 봐봐야 될 기대주 중에 하나이고, 이오플로어 미친 변동성이죠. 이것도 상한가를 지금 몇 번 간지 모르겠고 이런 종목이 이제 정지도 먹고 상한가도 가고 투자 위험 경고도 가는 종목이 낙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낙주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SK 이터닉스 갭이 많이 안 뜬다 하면 약상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오전에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에 뚜렷하게 뭐 이슈가 없으니까. 내일 노브랜드라는 이 신규 상장 종목, 우리가 아는 이마트 노브랜드는 아니고요. 그런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그에 따른 종목군들 변화도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 외에는 뭐 원전주들이 대거 좀 상한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똑같이 S 그 블룸에너지에 납품한다 라는 이슈로 그냥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최근 LS 그룹주들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딱 그런 의미에서 올라갔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자, 종목군들 좀 볼게요. 오늘도 시간이 좀 늦었네. 일단 뭐 지수는 뭐 별로 볼 거 없고, 오늘 대형주만 몇 개, SK 하이닉스 수급이 굉장하죠. 수급이 굉장하고 오늘도 2,500억이 들어오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는 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왔던 이 외국계 창구 매수가 엄청났어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창구로 들어오는 매수가 종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창구 매수에서 굉장히 강했다. 이러한 박스권을 또 뚫고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올렸죠. 또 하나의 이 현대차인데요. 오후에 밥 먹고 오니까 갑작스럽게 3일선을 넘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고민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 500억 3분에 찍어버리는 거 보면서
와, 평소와 다를 정도로 엄청난 수급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사실 중국이 유럽과 미국의 관세부가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도 그간의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수급이었던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대형주는 바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내일 바로 가면은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이때의 고점을 드디어 종가상 넘긴 겁니다. 이때의 고점, 이때 26만 9천 원의 고점을 드디어 넘기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26만 원까지 밀리겠다? 아, 어려운 일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올렸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돌파를 시킨 26만 9천 원 이 언저리 라인 밀렸을 때는 뭐 단타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강한 힘에 의해서 지금 뚫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봉상 이 자리 한번 걸리는 자리, 그 다음에는 위 꼭지잖아요. 그럼 주봉상에 이 자리는 그때 올랐을 때 반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이 있었겠구나. 그럼 여기서 좀 밀릴 수도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아, 월봉상 신고가를 경신을 하려고 하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구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수급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올해 7%가 늘었어요. 기존에 33% 지분, 외국계 지분에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대차 지분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구리 관련해서 이제 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 거품론 슬슬 해가지고 뭐 이런 제목 타이틀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런 내용이죠.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지난 17일 기준 구리 재고량이 29만 100톤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톤이었는데 2배 이상 중국에서 재고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구리 가격을 상승을 시켰던 거는 중국의 구리 재련소에 올해 감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으로는 전혀 감산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그 중국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구리의 재고가 더 늘었다, 세계가. 이 말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고가 오늘 오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표가 되니까 오늘 오후에 중국의 구리 재고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에 반해서 뭐 삼성전자나 뭐 이쪽은 진짜로 참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한미반도체도 이 박스권을 내일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오게 되면 뭐 매매는 사실상 못하는 거고 그냥 지켜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슈가 끝나면 뭐가 있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애플의 BH 오늘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등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여서 뭐 브리지텍이라든 종목을 일단은 중소형주인데 체크는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뭐 따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 SK 이터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이때 상한가 이후에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추가 상장, 뭐 전환 사채, 뭐 이런 거 등등 맞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빠졌다가 이 구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이런 갭 구간까지 좀 밀었다가 좀 올라오면서 강하게 날아갔는데요. 사실 시가 갭이 무려 13%가 떠가지고 아침에 좀 공략하기는 좀 까다로웠었어요. 근데 5일선 지지받고 올라올 때 사실 이런 구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간 좋았던 자리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돌파로 들어가서 좀 너무 짧게 먹고 오고, 사실 우리 회원님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오후에 이제 막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 그 오전 정리 방송 하면서 이 종목이랑 한선 엔지니어링을 전부 놓쳐버려 가지고 그 방송하면서 좀 그게 좀 아쉬웠는데요.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선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사실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어찌 보면은 여기까지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향이 거래 대금이 이쪽에서 폭증하면서 대장주가 바뀌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이었는데 이때 이쪽으로 대장이 좀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상 들어가니까 뒤따라갔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이 아침에는 또 셌어. 아침에는 엄청나게
세다가 연료전지 이슈니까요. 그 다음에 쭉 밀렸다가 얘네 상한가 가고 나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JLK JL 맞나?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JNK JNK 글로벌로 바뀌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두산 퓨어셀 가니까 따라 올라가죠. 이렇듯 약간의 테마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대장, 2대장, 3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이 순서대로 내일 보면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당연히 SK 이터닉스가 이 테마에서 대장이고, 사상 최고가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약상한가 흐름은 좀 나오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장은 이슈가 있어야 좀 종목이 가니까요.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돌파로 들어가서 여기 짧게 한 2% 먹고 말았고,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매매하다가 방송을 여기서 했어요. 얘는 좀 열심히 여기서 분할로 좀 계속 담아가고, 좀 밀려서 좀 분할 매수하고, 여기서 물타기도 하고 쭉 고점에서 잘 팔고, 여기서 좀 하다가 이 이후에 박스권 돌파할 때 분명히 들어가야 될 종목인데, 여기 최고가 돌파죠. 들어가야 될 종목인데 매매를 좀 못해가지고 이거는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고만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 아무튼 이 두 개 정도 종목이 실질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고, 오늘 하나솔루션도 사실 매매를 좀 했어요. 하나솔루션도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가 대장이 아니라 사실은 태양광 1위 기업이 하나솔루션인데, 어제 좀 급락이 나왔죠. 사모펀드 뭐라고 해야지, 어제부터 사모펀드 쪽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집어 던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사실을 봤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 시가가 뜨고 7%까지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서 사실은 추천을 했는데 잡지를 못해가지고 이 시세를 못 먹고 여기서 매수가 돼서 좀 가는 부분이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여기가 3일선이고 여기서 일단 깨지는 모습 보고 있다가 좀 깨질 것 같아서 오후에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좀 스윙으로 끌고 왔다가 이렇게 다 매도하고 마무리했고, 오늘 좀 매매했는데 얘는 좀 재미없던 흐름으로 그냥 마무리가 돼서 그냥 본전이다 생각하고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변동성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정말로 말도 못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HLB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모양이라 이런 종목은 단번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보는 게 아니고, 알테오젠도 아주 좋은 이슈였는데 일단 20만원이라는 이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에서 부딪혀서 이 매물소가 계속 해야 돼요. 매물소가 계속 하는 과정 보일 것 같고, 3천당 제약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데 다 저항이잖아요. 저항이니까 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되고, 좀 오늘 좀 의아했던 게 이제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장중에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그리고 오스코텍도 참 어이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빼야 되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주지가 자고 일어나면 이 아스코에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계좌에서는 이때 잡아놓은 걸 가지고 있고요. 오늘 조금 잡아서 일단 넘어가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이때도 좀 들어가서 한번 먹었어요. 이때 먹고 이때도 한번 먹고, 이때 다시 들어가서 이때도 한번 먹었고요. 이때도 먹고, 그 다음에 쭉 밀려서 내려와서 놔뒀다가 이때 잡아놓은 거 3,000원에 잡아놨어요. 3,000원에 잡아놓고 있다가 오늘 뜬금없이 올라와서 나머지 물량은 잘 매도를 하고 마무리 쳤습니다. 뜬금없이 얘는 한 번씩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안 보려고요. 너무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라 굉장히 고생을 했던 종목이었다 생각이 들고, 순간 얘도 몇 프로 올라왔더라, 26% 준상한가가 나오는 시장 흐름이라 그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는 저는 참 박셀바이오 매매를 지금껏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때도 잘 먹었고, 이때도 그렇고, 박셀바이오는
이 추세를 귀신같이 참 하는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 운이 좋아서 뭐 여기서 회복할 때 이제 시장가가 눌렀는데 위에서 사지고 VI 직전에다가 좀 바로 매도했는데 하고 VI 풀리니까 20 몇 프로고 와, 딱 3분 만에 18% 찍히는 마술이 여기서 좀 나왔는데 얘는 아마 안 볼 것 같습니다. 안 볼 것 같고요. 내일 SK 이터닉스라든지 그런 종목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종목군들 이제 발표가 좀 있는데요. 내일 중요하죠. 중요해서 발표 보면서 좀 흐름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 매도를 계획도 해보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가에 잡아놓은 거라 뭐 크게 우려는 없는데 일단 시장이 생각처럼은 안 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선주들 좀 볼까요? LS가 최근에 그룹이 구리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좀 밀고 내려올 텐데요. 연봉 기준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되겠죠. 연봉 기준에서 이제 5만 원이라는 이 중요한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뭐 시장에 뭐 갑자기 급등락이 좀 심해가지고 떨어지면 이런 구간들 체크해 놓고 LS 지켜봐도 저는 괜찮겠다. LS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 16만 원이라든지 11선 근처까지 16만 원 16만원 정도? 16만원 정도면 한번 관심은 갖고 봐볼 것 같고요. 대한전선도 지금 항상 얘는 변동성이 커요. 떨어질 때 뭐 툭 하고 변동성이 순간 이렇게 막 큰 종목이라 내일 단기적으로 뭐 11선까지 이격을 축소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11선 근처 흐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여기 고점은 당연히 일단 터치하겠죠. 18,000원 18,200원 구리값이 좀 떨어지니까 18,200원 당연히 여기 고점은 터치할 건데 여기를 일단 뭐 시가 갭으로 튀어 내려와서 쭉 밀렸다가 여기 맞고 떨어지면 좀 애매하니까 여기를 뭐 18,150원을 갭으로 떨어지면서 쭉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좀 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낙폭이 장중에 굉장히 커지면 한번 봐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봐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화전기도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얘도 많이 밀리면 봐봐야 되겠죠. 많이 밀리면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실리콘2라든지 종목들도 계속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익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저도 매매 굉장히 많이 했고 이 구간에서는 지금 매매를 안 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보는 차트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좀 잘 나와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싶고요. 그리고 어제 상따로 들고 왔던 대성 창투는 이제 잘 시가에 매도 잘 하고 마무리됐고 오늘 SK 이터닉스 상따 좀 못한 게 좀 아쉬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최근 5월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기만 해서도 굉장히 잘한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어렵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이 지수가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흐름도 아닌데다가 쏠림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라 엇박자를 타기 너무나 좋은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장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한번 폭풍처럼 몰아치는 뭔가가 나오고 갈아엎은다면 그때는 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오겠죠. 생존을 해야 살아남아야 그런 시장에서 또 과실을 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오플로우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 미국에서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판매
중지했는데 그거를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4,500원짜리 단기간에 거의 한 4배 올라왔는데요. 일단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좀 올랐다가 툭 밀린다면 한번 저는 이거 낙주로 생각을 하고 좀 봐볼 것 같아요. 11,000원이라든지 뭐 이런 구간들 생각을 해놓고 좀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